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좀 독특해요. 무대가 지구 위가 아니라 지구 바깥 우주거든요. 2026년 에이징 셀에 실린 논문인데요.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려보낸 뒤 그 사람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한 실험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에 가면 며칠 만에 생물학적으로 2살 가까이 늙어요. 그런데 지구로 돌아오면 다시 젊어집니다. 심지어 원래보다 더 어려지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왜 하필 우주 비행사가 노화 연구의 모델이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노화 연구의 가장 큰 벽은 시간이에요. 사람이 1살 늙는 데는 정확히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가속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을 시험하려면 보통은 몇 년, 길면 수십 년이 필요해요. 과학자 한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결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는 이 시간표를 뒤흔들어요. 무중력 상태, 강한 이온화 방사선, 꼬여버린 생체 리듬, 사회적 고립.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몸을 덮칩니다. 그리고 이 자극들은 하나하나가 지구에서의 노화 현상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무중력은 근육과 뼈를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우주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 세포 노화를 일으켜요. 지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주에서는 며칠에 압축돼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주 비행은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진짜로 빠르게 늘릴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 시계는 다시 되돌려질까요? 그럼 연구팀은 이 질문을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이 연구는 엑시엄2라는 민간 우주 미션을 활용했어요. 2023년 5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타고 발사해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약 9일간 머물다가 돌아온 상업 비행이었죠. 승무원은 4명이었어요. A1은 67세 남성, A2는 63세 여성, A3는 31세 남성, A4는 34세 여성. 나이가 2그룹으로 꽤 잘 나뉘어 있어서 나이든 우주인과 젊은 우주인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4사람에게서 5번 피를 뽑았어요. 발사 45일 전, 비행 4일째, 비행 7일째, 지구로 돌아온 다음 날, 그리고 돌아온 지 7일째. 체열한 혈액에서 DNA를 뽑아 일루미나 메틸레이션 이피치라는 칩으로 DNA 메틸화 패턴을 측정했어요. DNA 메틸화는 쉽게 말해 우리 유전자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화학적 꼬리표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꼬리표 지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이걸 읽어서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해낼 수 있어요. 이제 이 연구의 핵심 도구, 후성유전학적 시계 이야기예요. 이 논문의 핵심 도구는 후성유전학적 시계라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되는 달력 나이 말고요. 세포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메틸화 패턴만으로 추정하는 모델이에요. 대표적인 게 호바스 시계, 한넘 시계, 페노에이즈, 그림에이즈 같은 것들이고요. 연구팀은 이번에 무려 32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32개의 시계가 다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계는 단순히 달력 나이를 가장 잘 예측하도록 훈련됐고 어떤 시계는 사망 위험을 보고 어떤 시계는 체력, 또 어떤 시계는 각 장기의 노화를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이 여러 시계를 같이 돌리면 우주 비행이 몸의 어디를 건드리는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도 3가지예요. 첫째, 그냥 후선유전학적 나이에서 달력 나이를 뺀 값. 둘째,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후성유전학적 나이 가속, 줄여서 EAA. 셋째, 여기에 혈액세포 구성의 영향까지 빼준 내재적 나이 가속, IEA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3개를 쓰냐면요.
우주에서는 면역 세포 비율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나이가 늙어 보이는지 아니면 세포 자체가 늙은 건지 구분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진짜 결과를 볼 시간이에요. 먼저 비행 4일째의 결과부터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잔잔해요. 평균 가속이 대략 0.7년 정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인차가 컸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A1은 벌써 이 시점에서 2.4년 가까이 늙었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반대로 젊은 남성 A3는 오히려 1.6년 어려졌어요. 그런데 비행 7일째가 되자 풍경이 바뀝니다. 4명의 평균 후손 규전학적 나이 가속이 발사 전에 비해 약 1.191년 올라갔어요. 1.191년이요. 우주에 7일 있었을 뿐인데 세포 나이만 놓고 보면 거의 2살을 먹은 셈이에요. 특히 달력 나이를 예측하는 시계들과 사망 위험을 반영하는 시계들에서 가속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지구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4명 모두의 생물학적 나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비행 7일째에 비해 3.5년 가까이 어려졌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빨라 보일 정도로 큰 낙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이든 우주인과 젊은 우주인이 갈라집니다. A1과 A2. 그러니까 60대인 두 사람은 귀환 직후 생물학적 나이가 발사 전 수준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지점까지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원상복구죠. 그런데 30대인 A3와 A4는 달랐어요. 귀환 직후 두 사람 모두 발사 전보다 더 어려진 상태가 됐습니다. A3는 약 2.9년, A4는 약 4.1년 더 어려졌어요. 다만 A4는 일주일이 지나니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고 A3는 그 젊어진 상태가 좀 더 지속됐어요. 이 결과는 나이든 몸일수록 자극에 더 크게 출렁이고 젊은 몸일수록 회복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듀네딘 페이스라는 시계인데요. 이건 생물학적 나이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노화 속도를 재는 시계예요. 비행 4일째엔 속도가 약간 올라갔다가 7일째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귀환 후에도 계속 낮아졌어요. 4명 중 3명은 비행 전보다 오히려 노화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착륙한 셈이죠. 숫자를 다 봤으니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더 던졌어요. 이 나이 가속이 정말로 세포 내부의 노화일까? 아니면 단순히 면역세포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분석해보니 조절 T세포와 나입 CD4, T세포, 그리고 호중구 같은 면역세포 비율 변화가 가속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조절 T세포 하나만으로도 변동의 약 20%가 설명됐습니다. 즉, 우주에서 피 안의 면역세포 조성이 흔들리면서 생물학적 나이 시계에도 같이 흔들림이 전달된 거예요. 하지만 세포 구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뒤에도 달력 나이, 기반 시계와 사망 위험 기반 시계에서는 여전히 가속이 남았어요. 이 말은 우주 비행의 효과가 단순히 면역 세포 비율 변화만이 아니라 세포 안쪽 DNA 메틸화 자체에도 진짜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주 비행은 생물학적 나이를 빠르게 그리고 되돌릴 수 있게 흔든다. 노아 연구자 입장에서는 단 9일짜리 미션이 지상에서 몇 년에 걸쳐 볼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준 셈이에요. 즉, 우주는 노화 중재 실험을 위한 일종의 가속 실험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제일 큰 건 표본 크기예요. 우주 비행사 4명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통계 기법을 꼼꼼히 써도 이 숫자에서 끌어낸 결론은 탐색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인원, 더 긴 미션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한계는 지상에 있는 대조군이 없다는 점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식단도 동결 건조식으로 바뀌고 수면 스케줄도 망가지고 활동량도 달라져요. 이 변화들은 지구에서도 DNA 메틸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본 효과가 정말 우주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완전히 구분하긴 어려워요. 앞으로는 같은 시점에 지상에서 생활하는 대조군을 붙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여는 문은 큽니다. 우주에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개발된 대응책들이 지구에 사는 우리의 항노화 치료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구에서 쓰는 항노화 약물이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지키는데 다시 쓰일 수 있어요. 우주와 지상의 노화 연구가 한 무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비행 7일 만에 후손 규전학적 나이는 평균 1.9년 올라갔고, 지구로 돌아오면 모두가 회복했고, 젊은 승무원은 더 어려지기까지 했다. 이 변동의 상당 부분은 면역 세포 구성 변화로 설명되지만, 그래도 우주 그 자체가 남기는 노화의 흔적은 분명 존재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